융합형 통합과학의 메카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그 2025년 되면서 이제 고1 과정, 자, 우리 고교 학점제 원년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중간고사 대비.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원년에서 중간고사 상당히 굉장히 첫 스텝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만점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자, 그런 OT 강의인데, 자, 일단 저희는 이제 대치동 본원이 있고, 여기 이제 스카이 입시 교육의 서초방배원이 있는데, 대치동 본원 거의 이제 뭐 마감됐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서초방배원은 이제 주로 주말 밤에 아직도 강의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개강은 3월 29일 날 토요일 날에서 약 6회 완성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 진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통합과학 만점 중간고사 대비 자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고1 1학기 샘토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5학년도 고1 내신 심화 소수정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8년에 여러분들이 그걸 과목으로 그대로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올해부터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논술 서술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빛이 있으라, 이거 왜 38만 년이 지나고 빛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 그죠? 창조의 신이 아니지만 아무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해서 제로가 되는 상태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10억 분의 1만큼 입자가 생겨서 결국은 이러한 우주의 그 소스가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단원이 중요하죠. 특히 중3에서 안 배운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빅뱅 들어봤지만 빅뱅 가수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자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쿼크와 랩턴 양성자들이 생겼는지 이런 히스토리컬한 거를 천천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영어, 국어, 뭐 과학사 있지만 다 있지만 저는 이제 5번에는 과학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1 1학기 성적 보장, 자, 연합반도 있고, 단과반도 있고, 학교별 내신반, 여기 꽤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일단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비.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 단원이 중간고사에 나오지만,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종합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우리가 통찰력 있게 공부하는, 자, 여기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기 샘터교육 내신은요, 개정교육과정이죠. 고교 학점제 전면 반영 비율이고, 이제, 자, 여기 이제 저희 학원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수역 14번 출구 주변에 학교들입니다. 경문고, 동작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인원고, 서초고, 문영여고, 상문고, 반포고, 서울고까지. 다 이제 여러분 선배님도 지금 다니고 있고, 이미 졸업한 학생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부분 이 학교를 기준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건마울배 베스트 강사진 여기 쭉. 저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개강은 다시 한번 3월 29일 토요일, 그리고 특히 이제 의학 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학과학 얼마나 중요한지, 수학과학 한두 개만 틀리면 의대 못 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상계열도 있고, 특히 이제 사관학교 내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검은 경찰대, 또 저희 학원이 주특기가 경찰대 거의 랭킹 1, 2를 다 다투는 거의 뭐 수석 차석이 다 저희 학원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025년 고1 특목고 일반고 최상위 내신,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 전문, 영어 전문, 국어 전문, 통합과학, 통합사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월수, 월토반, 토일반 이렇게 돼 있고요. 월화, 목금반, 예,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자,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 같이 병합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센 고1 대비 대치동 본원 최적 강사진 국영수 통합과학 통합사회 최적 강사진이 있고 고교 학점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1학기 학교 내신별 전략 타잡기인데요. 학교마다 진도는 다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이제 1단원, 1권, 2권 나눠졌기 때문에 1권은 1학기, 2권은 2학기 때 배울 것이 거의 명확관한데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목차 콘텐츠를 한번 보면요. 통합과학 1에 1단원은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본량. 1메타를 어떻게 정했느냐. 자, 1메타라는 것은 이제 메트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뜻이죠. 1메타를 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도 잃고 그랬어요. 정말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1메타를 안 써요. 왜? 그거 1메타 쓰면 우리 복잡해서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야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큐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리 휠, 인치, 엄지손톱 이렇게밖에 못 쓴다. 그리고 도량경도 마찬가지. 갤론을 쓰거나 온스를 쓰거나 그죠? 이렇게 다 통일을 안 시키는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운 나라죠, 미국이. 하지만 미국이 뭐 세계 경찰국가라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은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과학자들은 지금도 과학의 기본량을 양심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정 표준과 정보. 그러니까 기본량을 알고 시간이보다는 개념이 있어야 측정 표준 정보를 알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학의 기초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물질의 규칙성이죠. 그래서 자연의 구성 원소. 자, 우리 뭐 지각을 이루는 원소가 있고, 지각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자, 빛이 있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빛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주 태초에? 아닙니다. 처음에는 138억 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 이전 시간도 물어볼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을 하기 시작해서, 자, 에너지도 물질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태어나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 되고 별의 원료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38만이 지나서 드디어 빛이 있으라.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순서를 적 따져가면 돼요. 여러분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여러분, 그 전에 가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 이전에 138억 년 전에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던 그런 자연 철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편하게 또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시작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규칙성에서 원소의 주기성. 자, 피리오딕 테이블 외우죠? 여러분 1주기, 2주기 뭐 이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은 1쪽에 2주기 원소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옥텟 규칙이 왜 필요하고 왜 화학결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물질 생성고 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뭐 배위결합, 금속결합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 과정은 이미 여러분 중등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각과 생명체 구성의 규칙성. 자,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산소와 규소입니다. 그래서 규산염 화합물이 대부분이지만 철광석도 있고 탄산염도 있고 뭐 소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 감람석부터 해서 석영, 장석까지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정기적 성절,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결합의 전개 성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소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타 물질 같은 걸 만들어서 빨리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고부가가치 중에서 초고부가가치가 있는, 자,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소재 중에서 초전도체, 뭐 그래핀, 이제 이런 거 메타 물질 이런 거 만드는 과정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이 있습니다. 3단원. 자, 지구 시스템. 자, 지구는 수권, 기권, 뭐 암소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영향. 태풍 어떻게 불면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힘을 받는 거. 바로 뉴턴의 이제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은 왜 안 떨어질까? 달도 떨어지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gravity, 자, universe of gravity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굉장히 중요하죠. 충돌할 때, 또 운동할 때, 야구할 때, 축구할 때, 당구 칠 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슨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충돌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고 또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물질 대사,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 그리고 이 단백질은 어떻게 발현될까? 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그 수많은 유전자라 말할 수 없죠. 막 거의 무한대로 2의 23승계 어머니, 2의 23승계 아버지 곱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죠. 거기는 어떻게 해서 유전자가 발현되고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 단원에 있습니다. 자, 근데 통합과학2는 이제 주로 2학기 때 배울 걸로 예상을 하지만 이제 과학 시간이 일주일에 4번 나가는 학교가 있고 3번 나가는 학교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배울 수도 있으니까 자, 저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화의 다양성, 그러니까 지구 환경 변화, 진화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적자 생존, 그죠? 그리고 자연 선택설, 돌연변이설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에 가장 중요한 산화와 환원. 자, 대부분의 화학 반응, 지금 내가 숨 쉬고 광합성하고 철이 재련되고 녹슬고 연소되는 반응이 대부분이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산화와 환원 반응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중화 반응, 이런 것들, 산과 염기의 반응. 자, 남자는 주로 염기성에 해당하고 여성은
산성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처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산과 염기의 반응.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산과 염기를 이렇게 잘 조종을 해서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산과 염기를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혈액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물질 속에도 에너지, 그러니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과학 2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단원, 통합과학 2 2단원 환경과 에너지. 자, 우리가 말 생태계, 뭐 종의 다양성 이런 것들, 생태계 평형, 그다음에 지구 환경 변화, 인간성 굉장히 중요하죠. 엘니뇨, 라니냐, 남방 진동,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막화를 막을 것이고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막을 것인가. 자, 지금 우리 과학자들은 예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 지구는 한계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전에 지금 현재 1960년대 평균 온도보다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1도 정도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한다 그러는데 1도 더 올랐어요, 지금. 그죠? 북극이 녹고 있고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돼 있고 막 LA 산불 나는 거 보셨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말 그대로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지 그런 학문을 공부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발전기 원리죠. 바로 여러분 패러데이의 법칙. 그래서 발전기 원리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죠. 연료 전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공부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과 미래 사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 추가된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학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과정.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전과 쟁점. 자,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면은 요즘 말하면 이제 챗 GPT 같은 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우리 바둑을 이제 인간 최초로 이금으로써 준비됐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윤리적 쟁점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 핵심에서 개념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전체 원소의 98% 차지한다. 대부분인데요.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지 아까 처음에 알렸지만 우리가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제로의 시대에서 플러스 1, 입자, 마이너스 1, 반입자가 만나서 서로 쌍소멸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10억분의 1마다 양성자가 생기고 전자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원료가 됐다. 그래서 수소,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성 원소들. 자, 그래서 여기 지구의 구성 요소, 생명체의 구성 요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 자, 지금 대부분의 주 계열성이라는 별에서는 지금도 현재 주 계열성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질량 결선 내지 아인슈타인의 이제 질량 결선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걸 공부하시면 되고, 자, 기본 개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냐? 뭐 당연히 수소죠. 수소가 3, 헬륨이 1인데요. 그다음에 수소의 융합반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뭐 헬륨,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성운의 온도가 어때죠? 별이 만들어지면 성운의 온도가 낮아야 되고, 또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이제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하죠. 1천만 도 정도가 되면 거기서부터 수소핵 융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그랬는데요. 자, 수소핵 융합이 끝나고 헬륨이 되고 탄소가 되고 뭐 쭉 가다가 철, 원자번호 26번 철이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융합이 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뭐 우라늄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는 과정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쓰세요.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산소 기술 쭉 나가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서 보면은 A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같은 것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질량이 큰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륨,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아까 뭐라 했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주 뜨거운 수프 같은 그런 어두운 상태의 플라즈마 상태인 우주에서 이제 우리가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짐으로써 원자핵과 전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난도 문제로 갈게요. 자, 헬륨 원자가 있죠. 원자번호 2번.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되어 있고, 또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로 만들어져? 쿼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펑 하고 터지고 나서 프랭크의 시간이라 그래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주가 태어나서부터 10의 마이너스 35성 차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빛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 입자, 전자와 점자는 보통 렙톤이라고 그러고 쿼크를 이제 우리는 경입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우주가 태어난 지 3분 그때 정말 우주의 큰 변혁이고 우리한테는 크나큰 행운이죠. 그래서 3분이 지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주가 시작되고 태초에부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인보우 그러니까 연석 스펙트럼 이거는 이제 발광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표 문제. 자 이제 수능형까지 그다음에 서술형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나는 태양계 행성의 일부를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태양계 성운. 자, 성운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성운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발광성운, 반사성운 같이 밝은 데서는 물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암흑성운처럼 온도가 낮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 데서 별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천만 도 정도가 되면 드디어 수소핵 융합이 나서 진짜 별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와 온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형성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크기에 약 우리 지금 현재 그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 그리고 막 미행성들이 지구를 때려요. 그래서 눈사람처럼 커지고 표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온도 3, 4천 도가 되는 그런 바다처럼 그렇다고 지금 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마그마처럼 녹아있는 바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과학자들은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그마의 바다라고 좀 시적으로 표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냉각돼서, 그러니까 지구가 스핀을 하잖아요. 우리 뭐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핵 속으로, 가벼운 건 멘트 속으로. 네, 그래서 돼갖고 이제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지구에는 이제 드디어 산소도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갈게요. 자, 서술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학 논술, 뭐 의대 논술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수소 원자핵 질량 1, 헬륨 원자핵이 4. 왜냐하면 수소 원자핵에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근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하지만 중성자가 한 10,000분의 1 정도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플랭크의 시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서 마이너스 6승초, 뭐 100만분의 1초 때까지는 막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데 그 당시엔 양성자, 중성자가 1대1로 아까 그랬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서로 1대1로 있다가 중성자가 또 무겁잖아요.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그런 시퀀스가 있었는데 우주가 조금씩 그 우주의 수프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중성자는 못 바뀌는 거예요. 왜? 질량이 크니까요. 질량이 큰데 나 못 바꿔. 야, 너 중성자 오늘 양성자 하고 양성자 중성자로 가야지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서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 돼갖고 이것이 모여서 12대 4의 질량비가 돼서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 됐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안 내는 과학 선생님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갖고 중성자의 수가 작아지고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무겁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그림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중심부 들어가 봤나요? 아니죠. 다 우리가 말하는 그 광학적인 분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색깔, 그다음에 광도, 등급 이런 걸 다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무거운 별,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 근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면 온도가 더욱 높아서 뭐 수십억 도까지 올라가 하면은 자, 순서는 똑같아요. 수소, 헬륨 쭉 해서 탄소부터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원자보다 26번인 철까지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폭발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꽤 많죠. 철은 원자보다 26번이에요. 우라늄 원자보다 92번입니다. 플루토늄 원자보다 94번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명체, 우리는 우주에 먼저 시작했는데, 자, 우리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폭발해서 초신성 폭발이 된 잔해가 우주를 떠다니다가 다시 모여서 원시 태양이 되고 원시 행성이 됐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주의 먼지처럼 윤회할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만들어지고 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철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제일 강해요. 지금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자연 원소는 없잖아요. 물론 합금 원소는 있지만,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현재로서는 거기서는 만들어지지 않죠. 별에서는. 그래서 폭발한 배에 만들어진다는 거. 자, 마지막 지구의 형성 과정. 자, 처음에 어떻게 배요? 미행성의 충돌, 마그마의 바다, 그 다음에 멘탈과 핵이 분리, 원시지각의 형성. 왜 그런지 쭉 설명을 한다는 거. 근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달은 어떻게 만드는데, 달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구가 있었는데 원시지구 때 뭐가 쾅 충돌해서 지구는 한 4분의 3, 달은 4분의 1 정도로 떠돌고 다닌다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 꽤 많은 행성들이 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달처럼 큰 위성을 갖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어스다 그랬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성에도 수많은 위성들이 있지만 갈릴리가 발견한 가니메데, 유로파, 이오 이런 위성은 굉장히 작죠. 근데 목성은 지구보다 300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달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태초의 우주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자연 철학적인 감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림은 여러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구한 은하 A, B, C, D, I까지 기체에 존재하는 것은 물어보는 많아죠. 자, 수소, 헬륨입니다. 수소가 75%, 헬륨이 25%, 뭐 1% 정도가 기타, 뭐 흑연, 뭐 그 다음에 OH 이온,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자, 수증기도 있어요. 자, 서른 좀 옳은 건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다. 답하면 되겠고요. 그래, 수소와 헬륨의 질량표 3대 1이 되면 것은 바로 빅뱅의 증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거의 딱 100년 쪽 안 됐죠. 1929년 에드윈 허블 박사가 이제 드디어 외부 은하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모프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엔 정말 미친 광이 소리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호일이라는 박사가 와서 별 미친놈들이 지금 빅뱅이라고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BBC 라디오에서 얘기했고, 지금도 빅뱅 이론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 우리를 무시해도 빅뱅 괜찮은 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빅뱅 이론. 하지만 1964년 드디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우주연구소죠. IBM의 우주연구소에서 드디어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나오는 것. 아까 뭐라 했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발견해서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1955년에 돌아가셔서 끝까지 반대하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빅뱅 우주론자를. 아마 지금도 무덤 속에서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때 좀 아인슈타인 박사 도와줬으면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성운설을 바탕으로 태양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태양계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쭉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원시별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기차 정보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기본 입자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1 샘터교육, 자, 통합과학 만점의 메카,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서초 방배원까지 해서 개강은 3월 29일 토요일, 또 일요일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저희 학원에서 이런 과정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